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 보면서 정말 무섭지 않으셨나요? 장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견조하게 좀 이어지나 싶었었는데요.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말 그대로 시장이 출렁였고 우리의 가슴도 출렁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반짝 상승이 기대가 되기도 했었는데 또 기대에 미치지 못했었고요. 이제는 진짜 주식장 보고 싶지도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공포를 좀 이겨내고 저희와 함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주식의 유토피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 톡방 입장 링크가 딱 뜨는데요.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 이 방법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누르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종목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토피아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만큼은 시원하게 장대 양봉을 또 쏟아냈거든요. 다른 투자자, 다른 방송, 다른 전문가와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확인을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의 유토피아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검부터 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말씀드린 대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2.45%나 하락을 했는데요. 2169.29포인트에 거래 마쳤고 이제 210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3.47% 좀 더 큰 폭의 하락 보였고요. 673.87포인트에 거래 마쳤죠. 자,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테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살펴볼 것이 사료, 곡물이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자, 오늘 시장 정말 말 그대로 먹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사료 테마가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계속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작은 테마였기 때문에 공략하기 좀 두려우셨던 분들, 이제라도 내가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이슈로 급등이 나온 건지 그리고 또 공략해볼 만한 후발주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천연가스입니다. 오늘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저조한 시장 분위기 가운데 꿋꿋한 상승을 가져갔었던 게 이 천연가스, 가스 테마인데요. 한동안 정말 많은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아직도 공략 가능한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있다면 그 종목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이슈로 우리가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도 소개해드려야겠죠? 대한민국에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자 PB 경력 그리고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인데요. 한 번 우승하기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나 우승하신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시는 분이죠. 자, 전문가님과 함께 했을 때 진짜 실력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저조한 모습일 때 금융주 수혜를 받을 것이다 하고 제주은행을 먼저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후발주로 푸른저축은행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유한 지 2주 정도 돼가는데요. 오늘도 또 한 번 강한 상승, 강한 장대 양봉 나타내면서 19%의 수익률 갱신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 종목들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방송 후반에 시크릿 종목 월화수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지금 수익률을 높여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2-3달간 정말 시장이 힘들었잖아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종목만 잘 챙겨가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익률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기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푸른저축은행이 제로투세븐과 동시에 6위로 올라와 있고요. 19%의 수익률 앞으로 좀 더 높여갈 수 있도록 같이 여러분도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히든 종목이라고요.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지만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숨겨진 종목이 또 있거든요. 이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하니까 좀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휴림로봇이 460%, 나머지 종목들도 100% 넘거나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히든 종목까지 다 챙겨가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지금부터 얼른 들어와 주셔야 되겠죠. 자,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리는 이슈가 사료와 가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한눈에 보기 편하게 고퀄리티 자료로 만들었으니까 이 자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도 노란톡 들어오셔야 되겠고요. 또 주식 기초자료 16강도 보내드립니다. 엘리어트 파도의 개념과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보내드리는데요. 엘리어트 파도 많이 들어보시긴 했는데 개념과 활용법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자료 받아보셔서
같이 공부해 보신다면요. 확실히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혜택들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곳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뜨니까요.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의 유토피아 정말 많은 혜택들과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함께 시청해 보시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인내하다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용도 전해드리지만 또 멘탈 케어도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우리의 선장님, 홍주원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또 힘이 되드리는 주토피아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빠질까요? 네,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 우리가 또 점검해야 될 부분 어디인지 무엇인지 주토피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시장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상처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저희 주토피아와 함께 하시면서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앞으로의 전략들도 새롭게 짚어봐야 되는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 우울하다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즐겁게 웃으시면서 새로운 전략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러면 시장 점검부터 바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 그대로 좀 무서웠는데 코스피가 2%대, 코스닥은 3%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뭐 당일로 계산을 해도 워낙 많이 빠지긴 했는데 최근에 흐름이 정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떨어질 줄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내려갈지 궁금합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안 좋게 봤죠, 뭐. 네. 뭐 그냥 이제는 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네네. 정도인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뭐 시장 어떻게 봤냐 이런 질문에는 딱히 좀 답변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네, 뭐 사실 뭐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뭐 악재 같은 거를 풀이 해석해 보자. 뭐 이것도 사실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면은 악재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악재예요. 뭐 결국은 금리 인상, 뭐 강달러, 그리고 이제 뭐 무역 적자, 글로벌 경기 침체 등등등 뭐 이러한 부분들인데 여기에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 이제 저기 뭐 핵전쟁까지 뭐 할 수 있다 뭐 이러한 뭐 내용이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가만 보면은 이 지금 푸틴이 일부러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뭐 좀 이제 좀 사실은 조금 저도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네네. 사실 지금 뭐 시장에서 악재를 해석하고 풀이를 해보자 그거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방금도 이야기 드렸지만 달러 같은 경우는 강달러가 앞으로 적어도 6개월 동안은 지속이 될 거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강달러가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마지노선을 좀 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한 1,500원 초반대까지는 봐야겠죠. 네네네. 1,500 한 1, 20원, 많게는 30원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네네. 한데 문제는 이제 그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여기서 이제 뭐 정점을 찍고 내려가냐 아니냐 여기 이제 판가름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금리가 맞습니다.
금리가 미국이 지금 인플레를 잡는 거에 있어서 실패를 했단 말이죠. 네. 연준에서 실패를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실질적으로 연준 같은 경우는 0.5bp 그리고 0.75bp 정도 수준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잡지를 못했다라는 게 지금 현재 팩트입니다. 그러면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당초에 예상했던 금리 인상의 정점치를 좀 더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인상의 최종 목표치가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게 지금 이 시장 속에서 이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원인이에요. 주된 네. 원인입니다. 네. 그 금리도 그러니까 금리가 그렇게 오르니까 당연히 강달러고요. 강달러가 지금 지속이 되는 것도 결국은 이 지금 예상했던 최종 목표치의 금리 인상을 상회한다라는 점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언제쯤 꺾일 것인가를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굳이 해석을 하자면요. 다시 언제쯤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럼 금리가 꺾이는 시기인데 그때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네. 금리가 꺾이는 시기가 되면은 금리가 이제 최종 목표치에 도달했고 이제 헤드라인을 딱 찍고 내려오는 거구나. 네. 그러면은 지수가 굉장히 빨리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게 언제쯤 될까요? 모르죠. 어. 지금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2,700포인트, 2,800포인트까지는 아마 정말 빠르게 움직여 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헤드라인을 딱 찍고 언제 금리가 꺾이느냐가 문제인데 그건 결국은 물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가가 잡혀야 금리 인상을 멈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물가가 좀처럼 잡히고 있지 않았었다. 자, 과거형이죠. 자, 그런데 물가가 드디어 잡히는 시점에 도달했다. 물가가 정점을 거의 찍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예상했던 전망치를 상회를 했단 말이에요, 물가가. 그러면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전문가들의 해석을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요 정도 마지노선을 우리가 조금 더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는 발언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물가 인상률을 최정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지금 거의 다다랐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물가가 언제 꺾이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10월로 넘어가니까 네. 10월에서 이제 11월쯤이면 이제 물가가 좀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금리 인상이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힐 때 조금 꺾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때부터 시장에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해도 된다라는 해석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증시가 반등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럼 11월까지는 우리가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걸 지켜보고 있어야 되냐, 상승은 안 나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자, 증시가 움직이기 위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제 금리. 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금리인데 네. 그러면은 증시가 기준금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아니면은 국채금리, 채권금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요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네. 그래서 답변을 먼저 좀 드리자면은 증시는요, 주식은 기준금리보다는 이 채권금리, 국채금리 쪽으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네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기준금리는 언제부터 움직였어요? 올해 3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가 그동안에는 제로금리였고 그 제로금리를 뛰어넘으면서 이제 플러스금리로 넘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직접적인 시기가 2022년도 3월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금리 오른 지 이제 얼마 안 됐죠? 네. 이제 올해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올해 3월부터 올랐을 때 지금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3월부터가 여기에요. 지금 이제 제가 노란색 박스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3월입니다. 여기가 3월이에요. 기준금리가 올랐을 때 오히려 3월에 기준금리 결정 소식이 나왔을 때 3월 지수 어땠어요? 나름 괜찮았습니다. 네. 4월 지수도 뭐 괜찮았어요. 나름 괜찮았어요. 네. 그죠? 자, 그런데 5월에 빠지고 또 6월에 좀 더 빠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쭉 빠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더 가파르게 빠지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가 이 시점을 좀 돌이켜 봐야 되는데 채권 금리는 그럼 언제부터 움직였을까요? 언제부터 올랐을까요? 국채 금리요. 그 전부터. 작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네. 기준 금리가 오르기 전 1년 전부터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채권 금리가 좀 가파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는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하반기 지수 차트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반기죠. 어. 네.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증시가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네. 여러분들도 이걸 아시면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은 조금 편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기준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죠. 제가 금리의 헤드라인, 즉 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아까 그 부분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볼 때 우리가 기준금리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채권금리를 봐야 될까요? 국채금리를 봐야 될까요? 국채금리. 맞아요. 네. 국채금리를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기준금리가 최종 목표치까지 가려면 내년까지 봐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근데 채권금리나 국채금리는 최종 목표치까지 도달을 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내년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네요. 아니에요. 네. 예. 채권금리, 국채금리는 올해 10월, 11월쯤이면 거의 정점을 찍고 조금씩 이제 금리가 꺾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지금 조금씩 꺾이고 있어요. 10월에 이제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네네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기존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는 시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채권금리만 조금 꺾이면은 증시는 다시 급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무섭다라고 이렇게 움츠려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시장의 반등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타점이 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걸 저가 매수로 지금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네,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공포에 사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공포 느끼고 계시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던지고 손절하고 투매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기회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위기를 곧 기회로 만드실 타이밍이 지금 현 시점이라는 거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제 곧 정말로 급격한 반등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희망을 갖고 증시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게 뭐 때문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국채금리, 채권금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준금리보다 먼저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게 꺾이는 시점이 거의 다가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자신 있게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함께 전략 짚어보면서 이제 내가 시장 반등 노려보면서 종목도 공략하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응원과 또 힐링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노란 톡방 안에서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답변도 도와드릴게요.